홍상수 영화 감독과 배우 김민희 씨가 교제 사실을 밝히면서 세간의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죠. 그 이유는 홍상수 감독이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기 때문입니다. 홍상수 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했던 이혼 청구 소송에 대해서 오늘 법원은요,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2016년 홍상수 감독이 이혼 의사를 밝힌 후에 2년 7개월 동안 이어졌던 이 재판, 결론이 굉장히 오래 걸렸군요. 그러게 이제 2010년 11월에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조정을 신청을 했어요. 네. 조정이란 뭐냐면 법적으로 다투질 않고 법원의 중재하에서 그냥 당사자들이 합의로 끝내고 싶다라는 거였는데, 이거는 이제 홍상수 감독의 부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나타나지 않고 서류 자체에 접수를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송으로 이어졌고,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굉장히 소극적으로, 왜 난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뭐하러 이걸 법정에서 싸우느냐라고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좀 오래 걸렸죠. 그래서 2년 7개월 만에 결론이 났는데, 뭐 예상했던 대로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해 줄 수 없다라고 법원이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법원은 사랑을 인정하기보다는 가정을 지켜라,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라고 해석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법원에서 일단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좀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유책이라는 게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쪽인데, 네. 우리 법원은 법원에 이제 이혼 사유가 6가지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상대로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청구를 하는 건 모르겠는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나 이제 뭐 더 이상 부부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청구하는 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반대되는 용어가 파탄주의라고 해서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따지지 않고 혼인생활 자체가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끝이 났다, 쉽게 말해서 그럴 경우에는 그냥 이혼을 허용해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2015년에 마지막 대법원 판례가 있었거든요.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이 있는 사람이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최근에는 좀 종종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러면 2심 가서 결과가 좀 바뀔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원래 1심, 2심 좀 많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파탄주의가 받아들여진 경우가 있다라는 건데, 대부분 1심에서 가끔 그런 판결을 하고요. 네. 그때 당사자들이 더 이상 다투지 않고 받아들여져 버리면 사실 이혼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는데, 항소심까지 가고 대법원까지 가서 받아들여진 경우는 아직 없다는 얘기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파탄주의로 많이 가자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자, 홍상수 감독은 과거 자신의 영화 시사회에서 배우 김민희 씨와의 불륜 사실을 당당하게 인정하기도 했죠. 저희 두 사람 사랑하는 사이고요. 저희 나름대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만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홍상수 감독의 어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아내가 4년 동안 이 병간호를 했던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홍상수 감독이 또 비난을 한 몸에 받기도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홍상수 감독 아내가 이 홍상수 씨의 이 감독의 이 어머니를 이 치매를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이 간병을 했다라고 하고요. 네. 또 이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향해서 이 부부 생활의 기회를 좀 더 주고 싶다. 지금은 이제 지금 잠깐 다른 여자와 저렇게 살고 있지만 30년 동안 좋았던 추억이 너무 많다. 네. 그러면서 이혼하지 않겠다라는 이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네. 최준명 교수님.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홍상수 감독, 사실 굉장히 저명한 감독이고 작품 활동도 왕성하게 했었고요. 또 해외 영화제도 초청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만, 이번 김민희 씨와의 불륜설, 그리고 아내와의 이혼 소송이 계속 이어지면서 작품 활동에도 또는 흥행에도 상당히 지장을 받고 발목을 잡힌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이렇다 할 왕성한 활동을 볼 수가 없어요. 예, 영화는 만들고 있는데 그 영화가 개봉이 됐는데 이제 일반 시청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이제 관객들의 관심을 못 받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사실은 두 사람의 관계가 교제가 인정이 되면서 우리 사회가 아직도 유책주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힘을 싣고 있고, 또 그 아내가 불쌍하다고 하는 여론이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의 저런 어떤 불륜이 공개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2017년,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이라고 밝히기 전에 마지막 발표했던 게 밤의 해변에서 혼자라고 하는 영화였거든요. 네. 이게 5만 7천 정도 들었어요, 관객이. 그리고 나서부터 교제 인정하고 2017년에 그 후라는 영화,
18,000명 들었고요. 그리고 2018년에 클리어의 카메라로 9,000명, 9,400명 정도 들었고요. 그리고 7,449명, 그게 풀립들이고요. 강변호텔, 가장 최근에 개봉한 게 강변호텔인데 그 호텔, 강변호텔 같은 경우 6,900명.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불륜 사건이 터진 이후에 관객들이 홍상수 감독의 영화를 좀 외면하고 있다 볼 수 있고, 김민희 씨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광고, 드라마 출연 완전히 막혔습니다, 지금. 네. 우리나라에서. 그런 상황으로 본다고 홍상수 감독의 영화나 다른 이제 감독의 영화에 출연을 하지만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 두 사람의 불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사랑을 하는 것은 자유지만 이 결혼 관계를 이혼으로 할 때는 어떤 이제 관계에 대한 정리 또 인간에 대한 어떤 예의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대중들이 상당히 좀 예민하게 네. 보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 홍 감독과 이 김민희 씨의 경우는 이제 두 사람만 서로를 생각한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키워가겠다. 이러다 보니까 대중으로부터 좀 외면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